최근 중국에서 방영한 한국 영상에 전 세계인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국 BBC에서 방영한 프로그램을 토대로 영상을 기획하던 중국인 PD가 BBC 한국 특집 영상의 충격적인 시청률에 놀라고 얼른 한국에 가봐야 한다며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과연 중국의 방송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CCTV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고 있는 왕린이라고 합니다.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때는 늘 다른 나라의 프로그램들을 참고하는 편이고 시청률이 잘 나온 프로그램의 경우 포맷을 비슷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대표적으로 한국이나 일본의 예능, 드라마는 중국에서 많이 따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방송의 시청률은 이미 보장된 상태이며 한국과 일본의 정서는 중국과 비슷하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열광하기에 충분하거든요. 사실 한국이 없으면 중국의 방송국은 물론 일반적인 기업들이 돌아가기는 어려운 상황이 된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러던 중 저는 영국의 BBC에서 정말 놀라운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특집 방송 시리즈로 방영된 다큐멘터리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의 문화 강국임과 동시에 중국 옆에 있지만 중국보다 더 강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한국은 중국의 역사보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데다가 중국보다 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나라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단지 방송에만 특화된 나라이고 예술에 능한 중국인들이 중국의 것을 가지고 한국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방송이나 음악들이 발전했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한국의 역사는 중국과 별개로 이루어졌고 고대 중국의 사람들이 한국으로 건너간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한글의 인기가 영국에서 엄청나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한글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글자가 아니고 한국에서 왕이 직접 창제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사실 중국에서는 한글은 당연히 한자를 모방한 글자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한글과 한자는 모두 중국인이 고대부터 쓰던 글자이고 한국에서 한글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과거 역사 선생님으로부터 한국에 대해 배운 적이 있고 한국은 고대부터 중국 없이는 못 사는 나라라는 것으로 배웠거든요. 저는 BBC의 방송을 보며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무언가 잘못된 것이고 한국이 절대 그럴 리 없다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혹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인식이 이런 상황일까 하는 두려움도 생겼죠. BBC뿐만 아니라 미국의 방송국 CNN이나 일본의 NHK까지 살펴보았는데 그 모든 방송에서 한국에 대해 굉장히 엄청난 나라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저희 방송국에서 한국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한국에 대해 중국인들은 너무 모르고 있으며 한국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높기 때문에 이번 다큐멘터리 제작국의 성과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방송국 내부의 반응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한국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자고 주장하자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몇몇 고위 간부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다른 직원들 역시 난색을 표하며 조용히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왕린 그거 아십니까? 우리 방송국에서 한국 관련 콘텐츠를 만든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요. 선배 프로듀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을 과하게 띄우는 방송을 했다가 곤욕을 치른 사례가 있습니다. 괜히 한국 이야기를 잘못 다뤘다가 역풍을 맞으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맞습니다. 한국 콘텐츠가 인기 있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직접 한국을 찬양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 그건 위험한 발상입니다. 또 다른 직원이 거들었습니다. 정부 쪽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괜히 한국을 좋게 묘사했다가 정신 못 차린 방송국이라고 찍히면 어쩌려고 하십니까? 한 간부는 서류를 탁 내려놓으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왕린 혹시 모르는 것 같은데 한국 콘텐츠가 아무리 인기 있어도 우리 입장에서 한국을 너무 긍정적으로 다루는 건 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방송해온 방향을 보십시오. 한국과 관련된 뉴스는 주로 경제위기, 사회문제, 젊은 층의 어려움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다뤄왔습니다. 갑자기 BBC처럼 한국을 강한 나라로 묘사하면 우리 시청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다른 직원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중국보다 강하다는 말을 우리가 방송에서 직접 한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감정이 어떤지 모르십니까? 괜히 한국이 우리보다
낮다는 식으로 보도했다가는 인터넷에서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렇죠. 한국이 문화적으로 영향력이 크고 젊은 세대들이 한국을 동경하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방송국이 직접 그걸 조명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중국보다 한국이 낫다고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방송국 내의 분위기는 점점 더 격앙되기 시작했습니다. 왕린, 아무리 BBC 다큐멘터리에 충격받았다 해도 우리는 중국 방송국입니다. 그들은 외국 방송국이고 우리와는 다릅니다. 게다가 진짜 한국에 가서 취재할 생각이십니까? 한국에 가서 뭘 보고 오실 겁니까? 혹시라도 한국에서 너무 긍정적인 부분만 담아오면 그걸 그대로 내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회의실은 3시간의 토론장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제 제안이 위험하며 한국 관련 다큐멘터리는 제작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벽에 부딪힌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BBC 다큐멘터리를 본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고 중국인들에게도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한 고위 간부가 마무리하듯 말했습니다. 왕린 생각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한국을 다룬다고 해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BBC처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진실을 전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특집을 만들지 않는다면 이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들 저를 믿기지 않는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방송국에서 여러 차례 의견 충돌이 있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사표까지 들고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린 지금 그 말 진심입니까? 한 간부가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저는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항상 진실을 전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 대한 다큐멘터리는 반드시 만들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방송국에서 이를 거부한다면 저는 더 이상 여기서 일할 이유가 없습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수근거렸고 몇몇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간부들의 얼굴은 복잡한 심경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들어온 이후 다큐멘터리국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CCTV의 다큐멘터리국은 존폐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시청률이 계속 낮아지면서 투자도 줄었고 내부 분위기도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어오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기획한 프로그램들은 하나같이 대성공을 거두었고 특히 해외 유명 다큐멘터리를 분석한 뒤 중국 시청자들에게 맞게 새롭게 제작한 방식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의 프로그램 덕분에 다큐멘터리국은 다시 주목받게 되었고 시청률도 급상승하면서 광고 수익까지 늘어났습니다. 사실상 다큐멘터리국의 부활을 이끈 사람이 저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국 직원들은 쉽게 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왕린,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한국 특집을 아예 만들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겁니다. 그래요. 방송국에서도 당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사표까지 들고 나오는 건 좀 과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큐멘터리국이 이렇게 성장한 건 당신의 공이 큽니다. 그런데 당신이 떠나버리면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아까와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안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 사퇴를 막기 위해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결국 이 선택만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방송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간부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떠나면 다큐멘터리국이 다시 예전처럼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결국 그들 중 한 명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왕린, 한국 특집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다시 논의해 봅시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한국을 찬양하는 내용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선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 정도라면 괜찮겠습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진실을 전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제 한국에 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동료들과 함께 서울로 향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이미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마치 미래의 도시처럼 현대적이었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공항 내 전광판에는 다양한 언어로 안내가 제공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빠르고 편리한 입국 절차는 우리 모두를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아시아의 공항인가? 동료 중 한 명이 감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이미 BBC 다큐멘터리에서 한국의 발전상을 보았지만 실제로 와보니 화면으로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기 위해 공항철도를 탔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역마다 깔끔한 안내판이 있었고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자동 개찰구를 지나면서 우리는 교통카드를 사용해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었고 열차 내부는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중국이 발전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정말 다르다. 한 동료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층 빌딩이 줄지어 서 있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리에는 최신식 전기차와 자율주행 셔틀이 지나가고 있었고 모든 보행 신호는 정리되어 있었으며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질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도심을 걸으며 그 자유로움과 안전함을 몸소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시민들의 태도였습니다. 중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혼잡한 거리나 거친 교통 문화가 전혀 없었고 모든 사람이 질서를 지키며 조용하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주요 명소들을 둘러보면서 이 나라가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성숙한 나라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다른 동료가 한숨을 내쉬듯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울 한복판에서 자유롭게 거리를 걷고 있었고 누구도 우리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외국인이 다니면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지만 서울에서는 그 누구도 우리를 특별하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로운 나라구나. 저는 한국에서 느껴지는 공기의 다름을 실감하며 다시 한번 이곳이야말로 우리가 다큐멘터리로 기록해야 할 곳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울을 둘러보면서 우리는 시민들과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도심의 광장과 대학가 그리고 전통시장과 같은 다양한 장소에서 한국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 만난 한 대학생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어와 한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글은 정말 과학적인 문자예요. 읽고 쓰기 쉬우면서도 표현력이 풍부하죠. 외국인들도 배우기 쉬운 문자라고 많이들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한글이 정말 그렇게 배우기 쉬운 문자인지 직접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동료가 간단한 한글 단어를 배워보도록 했는데 놀랍게도 몇 분 만에 발음을 익히고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익힐 수 있다니. 동료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한자는 수십 년을 배워도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한글은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어 단기간에도 익히기 쉬웠습니다. 또한 한글을 사용하는 한국의 디지털 환경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길을 가면서 간판을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모든 표지판과 광고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글자가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특히 지하철 안내판에서 한글이 얼마나 직관적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역 이름이 한글과 영어로 표기되어 있었고 노선도가 색깔별로 구분되어 있어 한눈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BBC 다큐멘터리에서 한글을 극찬한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 동료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시민들과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어와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체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점점 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야. 언어조차도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니. 저는 서울 한복판에서 한글을 바라보며 한국의 발전이 단순한 경제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문화적, 언어적인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재와 자료 정리를 하면 할수록 동료들의 얼굴에는 점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한국 특집이었지만 우리가 알게 된 한국의 진실이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회의 때마다 동료들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왕린, 이걸 정말 중국에서 방영할 생각이야. 이 내용이 나가면 우리 다 끝장날지도 몰라. 중국에서 이런 방송을 내보내면
국민들이 충격을 받을 거야. 누군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한국이 발전했다는 정도로 생각했지. 하지만 우리가 조사한 걸 보면 한국은 단순히 발전한 나라가 아니야. 문화, 경제, 기술력까지 모든 면에서 중국보다 앞서 있다는 걸 우리가 직접 확인했잖아. 이걸 중국에서 공개하는 건 불가능해. 만약 그대로 내보냈다간 우리 다 매국노 취급받고 물매 맞을 거야. 중국인들에게 그동안 사기를 쳤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될 테니까. 그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사실 동료들 뿐만 아니라 저 역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우리가 취재한 내용은 너무나도 명백한 진실이었지만 그것을 중국에서 그대로 방송할 경우 엄청난 후폭풍이 따를 것이 분명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수십 년 동안 한국을 하위 국가로 묘사해왔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한국이 중국 문화에 의존해 성장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한 한국은 그 모든 기존 인식을 뒤집는 나라였습니다. 오히려 독창적인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었으며 경제적으로도 중국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진실을 그대로 방영할 것인가? 아니면 일부를 수정하여 안전한 방향으로 내보낼 것인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세계는 이미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 확신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중국인들도 한국의 진실을 알아야 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본 한국은 단순히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근본부터 중국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온 독립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BBC를 비롯한 전 세계 방송국들이 한국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이 그만큼 중요한 나라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더군다나 BBC에서 방영된 한국 특집이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했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흥미로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왜 안 된다고만 하는 거야? 저는 답답한 마음에 동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 세계 시청률이 이렇게 잘 나왔다는 건 중국에서도 잘 나올 보장이 있는 거잖아. 지금까지 내가 만든 다큐멘터리들이 다 성공했는데 이건 왜 안 돼? 하지만 동료들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왕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잖아. 시청률 문제가 아니야. 이걸 방송하면 우리는 중국 내에서 반역자로 몰릴 수도 있어. 게다가 만약 정부에서 방송을 막아버리면 아무리 시청률이 높아도 소용없어. 우리 방송국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그 말에 저는 한순간 멈칫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 프로그램을 중국에서 방영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지 않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건 더 정교하게 준비하는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완전히 감추는 게 아니라 적어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할 정도로 만들어야 해. 단순한 여행 다큐멘터리처럼 보이게 하더라도 한국의 모습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동료들은 여전히 고민하는 듯 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 걱정은 많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더욱 정밀하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K-팝을 비롯한 여러 분야를 깊이 있게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유적지를 방문하며 과거부터 이어져 온 한국의 독자적인 역사에 대해 공부했고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중국인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유학생, 사업가, 교환근무를 하는 직장인, 그리고 관광객까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중국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지내며 겪은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고 저희는 그들의 시선을 통해 한국을 더욱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만난 중국인들 대부분이 한결같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훨씬 살기 좋아요. 처음엔 중국이 더 크고 강한 나라니까 한국은 당연히 그보다 부족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직접 살아보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자유가 있어요. 여기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할 수 있고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나라예요. 처음에는 잠깐 머물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이들의 말은 저희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중국에서 듣던 이야기와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대해 알아갈수록 그리고 한국에서 사는 중국인들의 목소리를 들을수록 점점 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의 취재를 마친 후 중국으로 돌아와 다큐멘터리를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수집한 자료들이 너무 방대해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영상으로 압축할지 고민이 많았지만 결국 우리는 한국의 진실을 사실 그대로 전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편집을 하면서 한국의 역사, 문화, 경제 발전, 그리고 사람들이 경험한 자유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세밀하게 다루었습니다. 한편으로는 K-팝과 같은 현대 문화의 성장도 큰 부분을 차지했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가진 깊은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인 독립성을 부각시키며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한국의 진면목을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사실 많은 부분이 왜곡되었거나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려고 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부터 현대적인 문제까지 한국의 성취와 도전,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까지 사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홍보 영상이 아니야. 한국에 대한 진실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야. 저는 편집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문구를 되새기며 작업했습니다. 이제는 그저 한국의 문화를 칭찬하거나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떤 고난과 역경을 넘어서 성장했는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편집을 진행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은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중국에서 방송한다면 시청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걱정이 계속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진실을 공개하는 것이 맞는 걸까? 아니면 그로 인해 큰 파장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동료들은 결국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진실을 이대로 감추는 것보다는 그 진실을 전 세계와 중국에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편집 과정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룬 부분은 한글과 한국어의 국제적인 평가였습니다. 우리가 취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그 자체로 매우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글자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어는 다른 언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체계적이고 배우기 쉬운 언어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며 느끼는 점은 그 간결함과 효율성입니다. 우리가 만난 많은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는 과정에서 큰 흥미를 느끼고 이를 통해 한국어를 쉽게 익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글은 그 창제 과정에서 문자를 모르는 백성들에게도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든 점에서 혁신적이었죠. 이러한 한글의 국제적인 평가를 통해 우리는 한국어와 한글이 단순히 한국 내에서만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상은 단순히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의 확장이 아니라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철학, 그리고 문화 자체가 세계적인 수준에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또한 한국인이 가지는 자부심과 자신감, 그리고 세계에서 인정받는 위치 역시 중요한 요소로 다뤘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것을 세계와 공유하려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글로벌한 사고방식과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 리더로 자리 잡은 모습은 중국인들에게 큰 교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중국인들도 한국을 배우고 한국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이 다큐멘터리에서 중국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가까운 이웃나라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 가치관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문화적인 영향력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 자체로 중요한 국제적인 모델이 된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방영되면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고 더 나아가 한국의 긍정적인 부분을 배우려고 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드디어 방송 일자가 잡히고 다큐멘터리가 방송될 준비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방송이 결정되자마자 저는 갑자기 검열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방송국에서 특히 이런 내용의 다큐멘터리라면 당연히 검열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상황이 이렇게까지 긴박하게 돌아갈 줄은 몰랐습니다. 검열팀은 저에게 다큐멘터리의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철저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왜 그렇게 강조했냐? 한글에 대해 너무 과도하게 찬사를 보낸 거 아닌가? 중국과 한국의 비교에서 한국이 우위에 있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 설명하라 등 그동안 우리가 취재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조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사실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한국이 이룬 성취와 그들의 문화적 자부심은
분명히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려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검열팀은 이를 납득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민감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한국에 대한 과도한 비판이었고 중국과의 비교해서 한국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송하면 중국 대중에게 어떤 반응이 올지 상상할 수 있겠냐? 라는 질문까지 받았습니다. 사실 저도 그 반응이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다큐멘터리가 전혀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한국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것, 그리고 중국인들이 한국의 긍정적인 면을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결국 두 나라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열은 계속해서 저를 압박했습니다. 방송이 정말로 방영될 수 있을지 아니면 큰 수정을 거쳐야만 할지 불확실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중국에서 방영되지 않거나 과도한 수정이 가해져서 원래의 의미가 훼손된다면 그만두는 것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검열이 끝나고 결국 저는 약간의 재편집을 결심했습니다. 원래 다큐멘터리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묘사된 부분을 수정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 대신 한국은 중국보다는 뒤처져 있었지만 현재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 더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이 재편집을 통해 한국의 발전을 긍정적으로 조명하면서도 중국의 역사적 우위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다듬었습니다. 한국의 경제와 군사력, 그리고 문화적 성취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그것이 과거의 성과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임을 부각시키려고 했습니다. 한국은 중국보다 역사적으로 더 오래된 나라는 아니지만 그들만의 문화적 가치를 발전시키고 세계적인 무대에서 더욱 빛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재편집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진행한 뒤 저는 검열팀에게 다시 제출했으며 그들이 요구한 사항들을 반영한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방송은 예정대로 방영될 수 있었고 조금 수정된 형태로 한국의 진실을 중국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방송이 방영된 후 예상보다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그와 동시에 예상치 못한 반발도 있었습니다. 중국인 시청자들은 다큐멘터리의 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항의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방송에서 한국의 발전을 강조하고 중국의 역사적 우위를 다소 조명하는 방식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홈페이지는 항해 전화와 댓글로 마비되었고 소셜미디어에서도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방송이 한국을 과도하게 미화하고 중국을 깎아내린 것 같다고 주장하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중국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한 시각에서 이런 내용은 민감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국 내부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관리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방송의 메시지를 다르게 해석했지만 방송 후에도 대체로 한국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심지어 몇몇 방송 전문가들은 이번 방송이 중국의 방송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상황에서 제 의도를 완전히 전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방송이 일부 수정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청자들이 한국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는데 기여한 점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이 방영된 후 예상치 못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항의와 비판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히 지내던 한국의 우호적인 중국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방송을 통해 한국에 대한 진실이 중국에 전해지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하며 자신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동안 중국 내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너무 작았다고 느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듣지 못한 한국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큰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 방송 덕분에 우리가 한국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며 자신들의 작은 커뮤니티에서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을 바로잡고 싶다는 계획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도록 작은 노력을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비록 방송이 논란을 일으켰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방송이 단순히 방송을 넘어서 한국과 중국 간의 문화적 이해를 돕는데 기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동안 해왔던 일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죠. 바로 중국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으로 가서 지내기로 한 것이었어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한국에서 지내는 것이 제게는 더 큰 자유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동안 많은 제약과 통제 속에서 지내왔지만 한국은 다른 점에서 자유가 보장된 나라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것이 저에게는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은 그 문화, 정치, 사회적 환경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그런 환경에서 제 자신을 더욱 자유롭게 표현하고 발전시킬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되면 저의 직업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들었어요. 그동안 한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졌고 직접 그곳에서 생활하며 체험하는 것이 제게 많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의 이주를 결심했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제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가고 싶었습니다. 한국 방송 제작 후 저는 점점 더 많은 곳에서 제 활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이 방영된 후 여러 곳에서 제가 작업한 다큐멘터리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고 그만큼 제게 주어진 책임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점점 검열도 강해졌습니다. 과거에 비해 더욱 까다로운 규제와 제한이 생겨 저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방송의 내용이나 표현에 대한 제약이 많아지면서 제작 과정에서 자유롭게 창작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어 공부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이제 단순한 언어 공부를 넘어 제 삶의 일부로 자리 잡았고 한국에서 생활하고 일하는데 꼭 필요한 도전이었습니다. 언어를 배우면서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한국에서의 생활이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의 귀화도 제 목표 중 하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는 그곳에서 더 자연스럽게 생활하고 제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매일 한국어 실력을 쌓아가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 사는 것이 예술의 자유를 누릴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